맥박을 재셨습니다. 114입니다. 어지럽지 않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습니다. 실신도 없습니다. 그저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맥박이 120을 넘으면 위험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65이 넘은 많은 남성분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밤 아내와 가까운 시간을 보낸 뒤 시계를 보니 120, 그리고 갑자기 따뜻했던 느낌이 그리고니 걱정으로 바뀝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닐까? 심장이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숫자 하나 때문에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맥박 120이 곧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빨리 뛴다고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심장이 다시 천천히 돌아오는가입니다. 문제는 120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심장이 다시 안정으로 돌아오는가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강한 감정이 생길 때도 심박수는 올라갑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강도로 보면 대략 2층 정도 계단을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00, 110, 심지어 120까지도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빠른 심장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심장이 빨라졌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심장이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는가입니다. 만약 10분이 지나도 맥박이 여전히 120 근처라면 그때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기준은 회복입니다. 멈추고 잠시 쉬면 심장은 서서히 속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몇 분 안에 심박수는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야 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 맥박이 눈에 띄게 내려가고 두근거림이 가라앉는다면 대개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하지만 5분에서 10분이 지났는데도 맥박이 여전히 110 이상이거나 심장이 계속 강하게 뛰거나 내려갈 기미가 없다면 그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닫고 고아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심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흔한 실수입니다. 너무 걱정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막 멈춘 직후 심장은 아직 빠르게 뛰고 있고 땀도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바로 시계를 확인합니다. 110, 120, 심지어 130, 그리고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 에스퍼센트 조용히 앉아서 어깨에 힘을 풀고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은 뒤 몇 분 후 다시 측정해 보면 수치는 이미 많이 내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측정한 시간이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이 아직 높고 심박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을 때 수치는 평소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판단할 때 심장이 아직 부담을 받고 있는 순간에 측정된 한 번의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언제 맥박 120이 정말로 주의해야 할 신호일까요? 하지만 맥박 120이 항상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맥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움직임에 따라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갑자기 켜진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뛰는 경우입니다. 둘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입니다. 박자가 맞지 않고 한번 비어 있는 것 같다가 다시 빠르게 몰려오는 느낌입니다. 셋째, 이미 쉬고 있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맥박이 내려갈 기미가 없는 경우입니다. 여전히 110 이상이고 두근거림이 계속되고 가슴 안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지러움, 가슴 통증, 숨이 평소보다 차거나 몸이 아찔한 느낌이 있다면 그때는 단순한 생리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문제는 120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65 이후 남성의 마음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12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아내가 놀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내 역할을 잃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다리두로 많은 남성분들은 65이 넘으면 병 자체보다 내가 더 이상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느낌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다는 것은 심장을 더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다는 것은 몸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곧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언제 즉시 멈춰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는 더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맥박이 140을 넘고 쉬고 있는데도 내려갈 기미가 없다면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박자가 맞지 않고 한번 툭 끊기는 느낌이 들었다가 다시 빠르게 몰려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리적 증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어지럽거나 눈앞이 어두워지거나 숨이 평소보다 더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다면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시도하지 마십시오. 만일 시도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심장이 억지로 멈추게 하기 전에 스스로 심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말씀입니다. 안전을 위한 원칙입니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이 아직 높을 때 바로 맥박을 재지 마십시오. 5분에서 10분 정도 쉬십시오. 조용히 앉고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으십시오. 몸이 다시 안정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아주 가벼운 움직임에도 예를 들어 천천히 걷거나 평소에 일을 할 때에도 맥박이 자주 120을 넘는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자신의 심장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심장이 어디까지 견디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장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뛰는 심장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안전은 더 많이 버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은 몸의 신호를 듣고 제때 조절하는 것에서 옵니다. 9번째 말씀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맥박 120은 판결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반응일 뿐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심장이 빨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빠른 심장은 자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라졌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심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가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심장이 문제입니다. 움직일 때 심장이 빨라졌다가 쉬면 다시 내려온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하지만 심장이 빨라졌는데 다시 내려오지 않고 이상한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20이라는 숫자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120이 된 뒤에도 내려오지 않는 것이 걱정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 나이에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심장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구론나 더 안전하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하면 숫자 하나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하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평온함이 남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올바른 선택뿐입니다.